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테크 흐름을 살펴보는 IT 뉴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영상은 러비 뉴스입니다. 이 시장 전망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렌드포스가 내놓은 시장 전망입니다. 2022년 1분기 낸드 플래시 가격은 PCI 익스프레스 3.0 OEM 제품의 주문 증가와 최근 중국의 시안 폐쇄를 이유로 이전 예측인 지난 분기 대비 10에서 15% 하락보다 소폭 조정된 8에서 1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 시안의 이 신규 코로나 감염자 수가 최근 감소하고 있으며 지방 정부의 비상 단계도 낮춰졌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현지 생산시설의 인력과 가동 능력 부분에서 상당수 정상화되고 있음도 언급했습니다. 어쨌든 트렌드포스가 전망한 부분에서는 기존 확보된 낸드 플래시 재고 수준이 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중국 시안 문제가 낸드 플래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단 올해 초 낸드 가격의 하락이 예상되고 있었으나 하락폭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꿈 혹은 젠슨 왕의 꿈이라고도 볼 수 있었던 ARM 인수 관련해서 최근 블룸버그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ARM 인수 포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한다면 그 이유는 유럽 및 중국 등의 정부 승인과 관련 있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ARM 라이센스를 사용하는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해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엔비디아 역시 ARM 인수를 진행하더라도 라이센스 부분 등 기존 ARM의 사업 전반적인 영향력을 고려해서 이 부분에 대한 ARM의 정체성은 보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었지만 어쨌든 엔비디아의 바람처럼 되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엔비디아의 ARM 인수 계획은 2022년 3월에 마무리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계획과 너무 거리가 멀어져 버렸죠. 지난해 8월 영국 CMA가 2단계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었고 EU의 반독점 당국도 엔비디아의 ARM 인수 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할 경우 중국 화웨이가 ARM IP에 접근하는 것에 방해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에 우려를 표현하면서 압박을 가했죠. 가장 최근은 미국의 FTC가 엔비디아의 ARM 인수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다방면으로 인수에 있어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블룸버그의 보도 내용은 아직 엔비디아가 공식적으로 ARM 인수의 포기를 밝힌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여튼 엔비디아가 ARM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은 현재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인텔은 12억 달러 수준의 벌금이 부과되었었던 EU의 반독점 금지 관련한 상고에서 승소해 기존 판결로 인해 부과된 벌금이 철회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좀 꽤 많이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9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는 델과 크레패커드 그리고 레노버에 인텔이 리베이트를 제공해 AMD CPU 탑재를 막으려 했다는 것을 이유로 EU의 반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인텔을 제소했었습니다. 이때 판결로 인해 인텔은 12억 달러 수준의 벌금을 부과받았었는데요. 그리고 인텔은 상고를 진행을 했고 상급 법원은 유럽위원회의 분석이 불완전했고 문제가 된 리베이트가 반경쟁적 영향을 가질 수 있거나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법적 기준에 맞게 설명하지 못했다라며 1심의 판결을 무효화시켰습니다. 일단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규제 기관에서 리베이트에 대해 반경쟁적일 수 있다는 시각을 가진 것과 기업 입장에서 만약 규제 당국이 이를 문제로 삼기 위해서는 리베이트가 반경쟁적 효과가 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이 충돌 부분에서 규제 기관이 리베이트의 반경쟁적 효과를 반드시 입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인텔의 승소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앞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좀 더 힘을 얻게 되었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이런 소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텔의 주가는 스팀의 첫 포터블 게이밍 기기 스팀덱이 2월 25일 출시됩니다. 스팀은 공식 페이지를 통해서 이 스팀덱이 2월 25일에 1차 구매자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구매 이메일을 받은 고객이 3일 이내 구매를 완료하지 않으면 예약이 취소가 되고 다음 대기자로 넘어간다고 하는데요. 1차 물량은 28일부터 발송이 시작되며 매주 추가적인 구매 이메일이 발송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스팀덱에 대한 엠바고는 2월 25일 해제되며 리뷰용 제품도 발송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대체 국내는 언제쯤 구매할 수가 있을까요? 구경하고 싶네요.
자, 제 채널에서도 다뤘었죠. LG전자가 엔비디아와 협력해 2021년형 LG OLED TV에서 베타 버전으로 지원했던 지포스 나우가 이제 베타 서비스를 종료하고 정식 버전을 내놨습니다. 정식 버전으로 전환되면서 LG전자는 2022년 2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프로모션을 진행하고요. 2021년형 LG 4K 스마트 TV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지포스 나우 정식 버전을 다운로드하여서 설치하면 6개월 무료 멤버십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지포스 나우는 해상도 확장 옵션도 제공합니다. 이 기능은 네트워크에 대역폭 제한이 있거나 혹은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게이머에게 좀 더 선명한 그래픽을 제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지포스 나우는 엔비디아의 클라우드 게이밍 서버를 사용해서 PC 본체가 없더라도 TV에서 지포스 나우 앱을 통해서 스팀이라든지 에픽 게임즈 스토어 그리고 유비 커넥트와 오리진 등에서 구입한 게임 중 지포스 나우가 지원하는 게임을 스트리밍에서 플레이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이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얼마 전 LG OLED TV를 리뷰하면서 해당 기능을 시연한 내용이 있으니까요. 이쪽에 영상 링크를 남겨둘 테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외에서는 지포스 나우의 사용자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 해당 서비스의 영향이 커져가고 있는데 반해 국내 시장에서는 이 LG U 플러스가 참 서비스를 아름답게 하고 있어가지고 제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죠. 국내 서비스도 좀 신경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프로모션은 미국 기준입니다. 자, 엔비디아가 CES에서 공개한 RTX 3090 Ti, 하지만 바이오스 등 설계 결함의 이유로 출시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에브가는 RTX 3090 Ti 킹핀의 출시를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오버클럭 킹핀이 직접 공개한 3090 Ti 킹핀의 디자인을 보면 실버와 블랙 투톤 컬러 그리고 측면 플립형 올레드 디스플레이와 3열 일체형 순행 쿨러를 특징으로 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기판 이미지도 일부가 공개되었는데 일단 유출된 기판 이미지에서 전원 입력부는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바이오스 세팅 LN2에서 최대 1000W 입력까지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지만 엔비디아의 RTX 3090 Ti 관련 엠바고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킹핀이라고 하더라도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에브가가 3090 Ti 킹핀을 준비하고 있다는 건 엔비디아의 RTX 3090 Ti가 멀지 않아 어떻게든 출시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달에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고 했는데 오늘 날짜가 내일 날짜까지 공개하나요? 자, 인텔 12세대가 출시되면서 추가된 새로운 인터페이스라고 한다면 DDR5만 있는 것은 아닐 겁니다. 바로 PCI Express 5.0도 있죠. 하지만 현재 PCI Express 5.0 인터페이스를 사용하기는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그래픽카드와 SSD가 있겠지만 PCI Express 5.0 인터페이스의 성능을 가장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무래도 SSD일 건데요. 현재까지는 PCI Express 4.0 기반의 SSD만 있기 때문입니다. 이 팀그룹은 공식 보도 자료를 통해서 PCI Express 5.0 기반의 SSD를 준비 중임을 밝혔습니다. 보도 자료에 기재된 스펙을 보면 초당 13GB의 읽기 속도와 12GB의 쓰기 속도를 가지며 최대 4TB의 용량을 갖춘 제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NVMe 2.0을 규격으로 나올 것이라고 하는데요. 자, 일단 이 보도 자료에서 핵심이라고 한다면 PCI Express 5.0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SSD의 스펙과 2022년 3분기부터 양산 예정 그리고 PCI Express Gen 5 SSD를 위한 냉각 솔루션의 출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략 올해 3분기에서 4분기에는 PCI Express 5.0 기반의 SSD를 볼 수 있을 것이며 기존 SSD보다는 발열이 좀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올해 하반기로 갈수록 SSD뿐만 아니라 CPU 그리고 그래픽 카드까지 새로운 세대의 하드웨어 러시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유튜브 러브라천에서는 IT 관련 정보와 리뷰, 언박싱, 그리고 팁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자, 1월 28일 구독자 조니님께서 알바 마지막 출근일이라고 하셨습니다. 군대 다녀오고 나서 알바를 다니셨나봐요. 2학년 복학인데 24살이시라고 하시는데요. 저도 전역하고 복학할 때 25살에 3학년 복학을 했었는데 24살에 2학년 복학이면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예비역이라고 좀 눈치가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 21살 2학년들하고는 겨우 3살 차이밖에 안 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참 웃긴 게 학교 다닐 때는요, 이 1살 차이만 돼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것 같고 3살 정도 차이 나면 그냥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느끼잖아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랬었으니까. 학교 생활은 열심히 잘 하시리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벤치에서 알바하셨던 것 같은데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차 사고를 내셨나 보는데 다른 것보다도 그 사고 난 고객차는 수리해서 전달된 거죠. 이게 진짜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냥 묻어버리실 거면 그냥 꾹 묻어버리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댓글 보고 가슴이 좀 철렁했어요. 이게 웃고 넘길 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 보면 자칫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서 여튼 잘 해결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행복한 설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자, 1월 29일 구독자 윤정열님께서 29일이 아버님 생신이고 30일이 동생분 생일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루 차이로 이렇게 가족 생일이 있으면 보통 같이 한 날짜에 그냥 생일을 보내지 않나요? 왠지 윤정열님 가족분들도 그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올해 생일은 또 설 연휴가 함께 있어가지고 좀 더 가족끼리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자, 윤정열님 아버님 생신과 동생분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뜻한 설 연휴 되세요. 그리고 1월 30일 구독자 성원님의 30번째 생일이라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계란 한 판이 되셨군요. 네, 30대 시작을 알리는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인생의 시작은 30대부터가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도 생각하고요. 뭐 저한테야 해당 사항이 없는 이야기지만 이제 뭐 30대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대부분 직장 생활도 틀이 잡혀가는 시기, 그리고 뭐 결혼도 하게 될 거고 아이도 낳게 되는 뭐 그런 시기잖아요. 그만큼 중요하고 또 아름다운 기억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 시기니까요. 그래서 성원이님의 30대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축하드리겠습니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행복한 연휴 되세요. 자, 2022년이 시작되고 어느새 12달 중 한 달이 끝나갑니다. 자, 그렇게 보면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1월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드린 게 어제 같은데 그새 또 이렇게 인사드리는 시간이 됐네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따뜻하고 행복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